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미국발 원전 훈풍이 국내까지 상륙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글의 SMR 계약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까지 이 원전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국내 원전주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죠. 이 SMR 관련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늘 말하지만 기업의 단일적인 합병 이슈가 해결이 돼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성 이야기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금일 이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관심을 조금씩 받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어떠한 재료나 호재성 이슈가 있어도 큰 부분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까지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트렌드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SMR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글이 최근에 첫 SMR 계약을 따내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를 보게 됐을 때 미국의 SMR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가 건설하는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겠다라는 계약을 현재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6개에서 총 7개의 원자로에서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에 있으니까 상당한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30년에는 이제 첫 번째 SMR 가동을 통해서 2035년까지 추가적인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커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전에 포커스가 되는 이유가 새로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원전이 필수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단순하고 또 안전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빠른 건설과 유연한 설치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향하고 그 중에서도 SMR로 이목이 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도 분명히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 자체가 현재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조금씩 더욱더 포커싱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원자력 사고가 났었던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죠. 하지만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 또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탈렌 에너지로의 데이터 센터를 인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미국발 훈풍이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바로 뉴스케이발 훈풍입니다. 일단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은 지난해 피드 1단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설계 2단계 계약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의 SMR 기자재 이 공급도 한층 가시화된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부터 지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지난 4월에는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하는 등 외교적인 활동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국내 사례가 있죠. 바로 SK가 미국의 또 테라파워에 투자를 한 이력인데 사실 원자력이라는 테마 자체가 한쪽에서 이슈가 받으면 순환매 형식으로 유동성이 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현재 읊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테라파워에 이미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실증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아시아 사업 진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SMR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굉장히 많죠. 특히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뿐만 아니라 모두가 현재 원전이라고 하면은 SMR을 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낭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최초 SMR 사업 진출에 청신호를 밝힌 상황이고 이미 홀텍이라는 기업과 2021년에 SMR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었죠. 때문에 이 원전이라는 흐름 자체가 건설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을 읽고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 원전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을 찾아보게 됐을 때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이 될 거다.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잇따라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부분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일단 현재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원전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시행을 했다가 원전의 중요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원전을 재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한국이 폴란드 쪽으로 수주를 추진하는 이 퐁투누프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미 부지 조사랑 예산 추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폴란드 MOU 체결을 이미 했었죠. 40조 원 규모의 APR 1400 원전 2기에서 4기 정도를 건설하는 내용이었고 이 벤더 등록에 대한 내용도 나와주고 있으면서 추후에 입찰 참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수주 가능성이 더 확보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에 대한 수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눴는데 긍정적이라는 측면 자체는 이 탈원전 이후에 최대 수확을 이루었다. 앞으로 원전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다시금 강대국으로 도약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고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은 이 적자 수주를 할 것이다. 덤핑 수주를 하는데 왜 원전 수출을 하는 거냐. 자, 이러한 부분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폴란드 원전에도 이런 맥락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자, 이런 내용도 나타나주고 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될 만한 옵션을 없애면서 좋은 계약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입장 차이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지난 바라카 원전이나 이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이슈가 묶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론이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후에 천재지루의 기회다. 천재일호의 기회다. 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팀 코리아 주축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을 사용하자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라도 인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부정적인 입장은 일본의 도시바를 예로 들면서 잘못 인수하게 되면 망한다. 어차피 인수해도 기술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와 같이 의견 차이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익보호 상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죠. 특히 두산이라는 그룹은 대주주의 만행과 같은 이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심 없는 행동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이 주주익보호 정부안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쭉 읽어보니까 이 노력 의무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정말 주주이익 보호가 가능할지 의심이 됩니다. 이 노력이라는 주관적인 단어를 통해서 결국 경영권자들은 이 속에 맞는 운영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산의 합병 이슈를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두산이라는 기업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던 기업이고 분식회계와 이번에 합병 이슈까지 지속적으로 주주에게는 좋지 못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금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 위주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호재성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뿌리가 되는 부분은 결국에 이 합병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꼭 정부 측에서도 힘써서 기업의 변화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저희 대기업과 함께 하시죠.